이번 강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환율 변동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통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 통화라는 게 있고요. 기능 통화. 그 다음에 표시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 통화. 기능 통화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우리가 기능 통화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표시 통화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표시 통화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능 통화는 뭐죠? 원이죠, 원. 우리나라의 표시 통화 뭡니까? 당연히 원이죠. 이렇게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는 일반적으로 같다.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로 재무제표 표시를 하고 실제 또 사용하는 기능 통화는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가 다를 수도 있다. 자, 또 이런 경우에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 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 활동에서 사용하는 통화는 무슨 통화입니까? 기능 통화가 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본점이 우리나라니까는 우리나라 재무제표, 우리나라 기능통화, 우리나라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달러로다가 기능통화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원화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능 표시통화는 원화니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때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때 어떤 개정 과목이 나오느냐면 해외사업, 환산이익이라든지 환산이익 또는 환산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바꿀 때 이게 서로 다르면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바꿀 때 자산부채는 기말의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요. 자본은 기초 환율로 환산을 해줍니다. 기초의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요. 수익과 비용은 거래 당시 환율이나 이 거래 당시 환율이 매일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평균 환율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래 당시 환율은 그 거래 당시 환율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평균 환율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더 많이 이용을 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법인입니다. 자, 계정 과목이 있고요. 계정 과목. 여기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여기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부채와 자본.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산표를 그리는 거죠. 시산표를 그리는 건데 자산부채만 들어가면 안 되죠. 수익과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수익과 비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법인이고요. 미국 법인 시산표입니다. 그냥 시산표.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자, 자산을 몇 달러로 가정을 했느냐면 5,000달러로 가정을 했습니다. 5,000달러. 부채는 3,000달러예요. 부채는 3,000달러. 자본은 1,000달러입니다. 수익은 1,500달러고요. 비용은 500달러입니다. 는 이렇게 해주시면
5,500달러가 나오죠. 차변 5,500달러. 대변도 그죠? 다 더해주시면은 5,500달러입니다. 5,500달러. 자, 미국 법인의 시산표예요. 미국 법인의 시산표입니다. 우리 기초의 환율은 1달러당 얼마냐면 기초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입니다. 1,000원. 기말의 환율은 1달러당 얼마냐면 1,300원이고요. 1,300원. 평균 환율은 1달러당 평균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입니다. 1,200원.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작성을 해야죠. 항상. 자,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당기 순이익. 자, 수익은 여기 보면 1,500달러 나와 있죠. 1,500달러 곱하기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을 이용을 해주라고 그랬으니까는 1,200원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8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익은 180만 원. 그래서 미국 법인이니까 얘는 달러고요. 우리나라니까 원화로다가 환산을 하는 겁니다. 원화로다 환산을 해줘요. 1,500달러 곱하기 1,200원에서 180만 원이 같고요. 비용은 500달러 곱하기 평균 환율이 1,200원이니까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되죠? 1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120만 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면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은 자, 여러분 자산부채는 기말의 환율을 이용을 하라고 그랬죠? 자산부채는 기말의 환율입니다. 기말의 환율이 1,300원이에요. 5,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650만 원 나오네요. 650만 원. 기말의 환율은 650만 원 나오고요. 부채는 자, 3,000달러가 있습니다. 3,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하니까 390만 원이죠. 부채는 390만 원. 자본은 기초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라고 했어요. 1,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본은 100만 원. 자본은 100만 원.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당기순이익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뭘로 다 내려오죠? 이익, 잉여금 이렇게 120만 원이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도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650만 원. 650만 원. 대변도 똑같이 6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대변은 얼마일까요? 490에 120. 610만 원이네요. 610만 원. 얼마 모자르냐면 40만 원이 모자르죠? 이게 바로 해외 사업 환산. 자산이 더 크죠? 자산이 더 크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더 적으면 손실이고요. 자산이 크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자본 항목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은. 그래서 얘가 바로 해외 사업 환산이익입니다. 지금 미국 법인인 달러로 표시된 시산표를 우리나라 원화로다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더니 해외사업 환산이익이 40만 원 나왔죠. 만약에 자산이 더 적으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해외사업 환산 손실도 여기다 씁니다. 자산이 적으면. 대신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표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지금은 자산이 더 크죠. 해외사업 환산이익이에요. 플러스 40만 원 썼지만 자산이 더 적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고요. 자, 이건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포괄자가 붙으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여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해외사업 환산이익이 들어가면 되죠. 해외사업 환산이익이 40만 원이 들어가서 40만 원이 들어가서는 총포괄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16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그냥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까지만 나타내 주는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끌어당겨서 다시 총 포괄이익을 계산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있다. 기능통화라는 것은 경제활동,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표시통화는 저렇게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표시통화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기능통화도 원이고요. 표시통화도 원이죠. 그러면 환율 변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때 해외사 환산이익이나 손실이 나와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환산을 해줄 때는 자산부채는 기말의 환율로 환산을 해주시고요. 자본은 기초의 환율로 환산을 해줘라. 수익과 비용은 거래 당시 환율 또는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해줘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더 크면 해외사 환산이익, 자산이 더 적으면 해외사 환산 손실이 나오고요. 이걸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면은 포괄손익계산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이제 일반 기업은 즉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똑같아요. 표시통화가 똑같습니다. 기능통화도 원이고요. 표시통화도 원입니다. 그럼 뭐 일반 기업은 환율 변동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가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똑같기 때문에 환율 변동 효과는 없지만, 즉 해외 사업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은 없지만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외화 자산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화 자산 부채는 뭐가 있냐면 외화 자산은 외화 현금이나 외화 예금, 외화 외상 매출금, 반대는 뭘까요? 외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외화 또 뭐 대여금이라든지 외국에 빌려준 거 외화 차입금이라든지 외화 미수금이라든지 외화 미지급금. 네, 우리는 이것을 화폐성 외화자산, 이거를 화폐성 외화부채라는 말을 써요.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산 시에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해서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합니다. 환산을 해요.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아니면 외화 환산 손실이 나와요.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얘랑은 틀린 거예요. 얘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서로 다른 회사를 환산할 때 해외사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이라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나오는 거고요. 같은 회사는 환율 변동 효과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즉 해외사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화자산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고 그래요. 얘네를 화폐성이라고 그래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그래서 이걸 결산 시에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하면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걸 제외한 나머지는 비화폐성이라고 해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기준환율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겁니다. 10월 1일에 미국에서 $10,000를 차입을 했어요.
상환 기간은 3년이고요. 3년이고요. 차입 시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었어요. 1달러당 1,000원. 자, 그럼 분계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10,000달러를 1,000원에 사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이에요. 12월 31일에 기준환율이 1달러당 만약에 1,2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늘어났죠. 1,000원이 1,2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빚이 늘어났어요. 빚이 늘어났으니까는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 얼마 늘어났을까요?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 원이 됐죠. 1,000만 원짜리가 1,200이 됐으니까 200만 원 손실인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 2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900원이 됐어요. 9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에 빌렸는데 900원으로 떨어지면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은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네, 빚이 줄어들었으니까 차변의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900원이면 10,000달러 곱하기 900원이면 900만 원이니까는 1,000만 원짜리가 900이 됐으니까 100만 원만큼 줄어든 거예요. 100만 원. 외화 환산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 계정에 속한다는 얘기고요. 수익 계정에.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화폐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나머지를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고 그래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는 말을 쓰고요. 이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걸 제한 나머지를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는 말을 쓰고 얘네는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예제 문제를 갖고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빚이 늘어났으니까 손실, 빚이 줄어들면 이익, 자산은 반대가 되겠죠. 얘네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쓰는 거고 계정 과목도 틀려요.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이익이고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바꿨을 때는 해외사 환산이익, 해외사 환산 손실. 쟤네는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나중에 언제 없애지느냐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할 때 해외 사업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폐쇄할 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할 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변동 효과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